안녕하세요. 초보 쿠팡 퀵플렉스 바지대장입니다.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제가 다른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못생겼고 뭐 몸이 이렇게 막 근육질 몸매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댓글들을 많이 써주시고 많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다, 따뜻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무려 신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게 지금 그저께 2회전 물량을 싣고 나오면서 이 경고등이 브레이크를 점검하십시오라는 경고등이 갑자기 떠버리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짜증은 났어요. 근데 시동을 껐다 켜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그러고 다시 출발을 했더니 사라지지 않고 ESC를 점검하십시오라는 게 또 뜨더라고요. 같이 이거랑 브레이크 점검하십시오랑 ESC를 점검하십시오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기아 오토큐를 갔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이 진공펌프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진공펌프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용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고장났을 경우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 경고등이 뜬 이후로 차가 좀 울컥울컥하고 좀 덜덜덜덜 거리지는 않지만 좀 뭐랄까 좀 통통 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이 부품을 고장 코드를 띄운 부품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새 걸로. 그래서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차를 찾으러 갔는데 시동을 켜고 움직인 지 10초도 안 돼서 집 앞 큰 사거리에서 바로 경고등을 다시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아 오토큐에서는 이거를 잡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1급 기아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까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제 그 정비 반장님한테 전화 온 말로는 자기네들도 만약에 이 원인을 잡지를 못한다면 제 지금 내장 하이탑을 드러내고 전기 올 배선 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한 7일차, 8일차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몸이 많이 풀렸고 집원이나 이런 일할 배송 순서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고 적재 방법도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거든요. 이제는 하루에 그래도 250개에서 270개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좀 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 차가 퍼져버려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많은 분들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과 이런 응원의 말씀들이 기분을 되게 사람을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일단 구독자 100명 넘어서 정말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퀵플렉스 입문자 기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느꼈던 점들을 한번 생생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진짜 첫 일주일은 진짜 피똥 싸게 힘들어요. 진짜 피똥 싸게. 근데 남성분들이라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훈련병일 때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05년 군번인데 2005년도 군번인데 그 당시 때의 군생활 훈련병 시절 때에 비하면 사실 택배가 더 쉬워요. 쉽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때에 비하면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제가 했던 직장 생활이 3D 직종이거든요. 그 직장 생활도 제가 용접 일을 했었었는데 편하게 용접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용접이라는 것도 뭐 그라인더를 자르고 무거운 철판이나 이런 자재들을 옮기면서 일을 해야 돼서 사실 거의 노가다나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육체 쓰는 일에는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물론 안 쓰던 근육과 안 쓰던 이런 행위들, 뭐 이런 자세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긴장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차에서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물론 당연히 초보자 기준에서요. 그렇게 한 3일,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빠르면 한 5일차, 6일차쯤 되면은 이 몸에 굳혀있던 이 알들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은 할만해요. 조금은 할만한데 많은 분들은 한 달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일주일만 이 몸이 육체가 힘든 것만 견디면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편차는 있어요. 개인 편차는 있고 개인 성향은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첫 일주일은 진짜 피똥 싸기 힘들다는 거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택배 쉽게 생각하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배수진 딱 치고 와야 하셔야 돼요. 저도 택배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영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저는 카플렉스로 나가서도 며칠 이렇게 경험을 하기도 했고 힘들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카플렉스로 하는 것과 내가 본업기사가 돼서 직접 모든 짐을 까대기를 치고 스캐너를 찍고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이니까요. 근데 다른 분들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하시는 분들, 우리 이런 베테랑 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 건데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군대에서 뭔가를 배울 때라든지 뭐든지 처음에는 배우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물론 택배도 몸을 써야 되는 3D 직종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강도는 더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가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제 와이프가 있고 집에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부부가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젊으신 분들 이런 솔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돈을 보고 오는 건데 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 그 영상이나 이런 블로그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700에서 800만 원 수입은 절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한 달에서 2달 이거는 자기의 능력 차이예요. 내가 한 달 빡시게 해가지고 적응 딱 완벽하게 한다면 두 번째 달서부터는 원하는 수입의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수량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수량은 받쳐주는 라우트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직접 본업으로 들어와 보니까 좋은 라우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라우트는 이미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이 좋지 않는 이상은 좀 쉽게 말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집원이나 쓰레기 같은 라우트를 처음에는 시작을 하실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라우트를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점, 이 점 꼭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배를 본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차로 하는 이 카플렉스를 반드시 꼭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가 직접 해본 것과 아닌 것은 엄연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고가인 탑차가 필요하잖아요. 탑차가 있어야지만이 이 택배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이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서 네이버 이런 블로그에서 인스타 같은 곳에서 봐가지고 돈 많이 버네? 쉬워 보이는데? 어차피 그냥 배송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꼭 이 자차로 하는 카플렉스를 충분히 경험을 해보신 이후에 결정을 하신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플렉스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리버리 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나하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시고 나서 옮기시는 게, 왜냐면 이게 본업으로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이 직업의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내가 직접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무조건 저한테는 본인한테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4번 네 번째, 갑자기 죽는 게 사람이지만 또 그렇다고 쉽게 죽지 않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셔요. 택배 했다가 골병 들어서 죽어나가는 거 많이 들었고, 뭐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쿠팡에서 많이 죽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이 대리점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가 받쳐주고 백업 기사가 많고 서포터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를 가시는 게, 그리고 휴무가 보장이 되는 곳에 가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여기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모르던 일을 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더군다나 몸을 쓰는, 육체를 쓰는 육체적인 노동을 가미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편해지고 요령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잘 버텨낸다면 그렇게 쉽게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저의 기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들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조언도 곁들여서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 이 퀵플렉스, 쿠팡 퀵플렉스 입문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일주일은 진짜 피똥 싸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카플렉스 반드시 꼭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죽는 게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도 않는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40인데 40인데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이제 딸 아들 2명이나 있고. 근데 이렇게 본업을 바꾼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자신이 또 있기도 하고 와이프가 또 응원도 해줬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더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 찍고 있는 영상이 되게 어색하고 말도 버벅버벅 거리고 뭐 얼굴도 못생겼고 몸이 좋지도 못한데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모습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담아서 거짓이 없는 모습을 많이 찍고 항상 생동감 있게 현장에서 찍을 수 있게, 그래서 이 퀵플렉스를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늘 행복하시고 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